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5월 25일 목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양시장 모두 마이너스로 끝났고요. 전광판 보시면 오른 종목이 별로 없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좋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거래소가 마이너스 0.5%, 2,554포인트고요. 코스닥이 마이너스 0.9%, 847포인트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양시장 모두 대단히 좋지 않았다. 시장이 어떤 힘을 보여주는 거래 대금도 이렇게 보면요. 거래소가 9조 2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전일 대비했을 때는 거래 대금이 좀 늘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거래소 그 규모로 봤을 때 한 15조, 20조는 돼야 강세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9조니까 굉장히 약하다. 약세장 그 지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코스닥도 오늘 7조 6천억. 절대 금액으로 보면 그렇게 적은 건 아닌데요. 그래도 그 최근에 강세장에서 한 17조까지도 이렇게 거래가 됐던 것에 비하면 반토막이 났죠. 배터리 소재주 이쪽이 지금 거래 대금이나 또는 그 주가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 영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지금 좀 답답한데요. 거래 대금 면으로 봤을 때는 시장에 분명히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힘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그래프 이렇게 보여드리면요. 거래소 그래프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이렇게 그거 보면 여기 앞에 고점이거든요. 요게 4월 18일 날 2582포인트였습니다. 오늘 2554포인트니까요. 한 30포인트 정도 지금 앞에 고점을 앞에 두고 시장에 좀 이렇게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는 시각으로는요. 앞에 고점을 뚫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유는 여러 가지 시장 지표들이 약세 시장 지표라는 얘기죠. 앞에 고점을 뚫고 이렇게 나가려고 그러면 거래 대금도 좀 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좋아져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하기에는 좀 약한 시장이다. 여러 가지가 그렇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밑에 거래 대금, 이 거래량이 거래 대금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그 볼륨이 많이 줄었죠. 근데 어제 오늘 이렇게 거래량이 이렇게 위로 올라온 것은 삼부토건 거래량이 어제 2억 4천만 주 거래가 됐죠. 오늘 또한 7천만 주 가까이 이렇게 거래가 됐는데 그런 영향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2천원짜리 싼 주식이 그렇게 거래가 많이 됐기 때문에 거래량은 많지만 거래 대금으로 보면 9조밖에는 되지 않으면서 약세장 지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거래소 분봉으로 한번 봐볼까요? 오늘 하루 그 추세를 이렇게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모양이 좋지가 않죠. 이렇게 아침에 밀리고 나서 종가에 다시 그 지표까지 왔습니다. 지수까지요. 그래서 이런 시장은 매도 우위의 시장이다. 매도자들이 이기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매매를 했다고 그러면 사신 분들은 좀 재미가 없었을 그런 시장이죠. 그래서 재미없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코스닥 그래프도 비슷해요. 코스닥도 이렇게 보면요. 일봉으로 보면 이제 요 21선, 여기가 21선이죠. 생명선이자 심리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올라준 것은 의미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죠. 그 다음에 이렇게 거래량을 보면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시장에 에너지가 많이 소진된 그런 시장이다. 당분간 여기서 이렇게 급등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 보이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분봉을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코스닥 그 약세가 오늘도 심했죠. 아침부터 이렇게 얻어맞는 매도 우위 시장이었다. 그러죠? 그러고 나서 종가에 살짝 이렇게 받치기는 했지만 이렇게 분봉으로 봤을 때 이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다. 그래서 당분간 시장은 좀 힘들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장만 이런 게 아니고요. 해외 시장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매수 주체별 거래를 보면요. 오늘 개인들이 많이 샀어요. 거래수 3,700억, 코스닥에서 2천억 정도 샀습니다. 그래서 한 6천억 가까이 샀으니까 상당히 많이 샀죠. 아마 이 중에는 오늘 밑에다 이렇게 받쳐놓은 것들이 많이 들어왔을 것 같아요. 의외로 오늘 시장이 약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 또 제 경험 말씀드리면 이렇게 아주 저가에다가 혹시 들어올지 모르겠다 해서 이렇게 받쳐놓은 경우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대체로 그런 경우는 별로 좋아할 게 못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날 그런 종목들은 아침에 또 낮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이렇게 저 밑에다 이렇게 깔아놓는 매매 방법은 그렇게 썩 좋은 것이 못 됩니다. 물론 성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오늘 그렇게까지 누가 이렇게 강하게 팔았던 종목은 그 다음날도 대체로 좀 약하게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밑에다 받치기보다는 이렇게 계속 주시하다가 자기가 턴할 때 들어간다든가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 밑에다 깔아놓고 어떤 분들은 그냥 하루 종일 놔두다가 이렇게 들어왔다고 좋아하시는데요. 그런 경우 그 다음날 그렇게 별로 재미가 없더라. 제 경험에는 그렇습니다. 기관들이 오늘 많이 팔았고 외국인들은 거래소에서 한 2천억 정도 매수 후에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개인들이 한 6천억 가까이 이렇게 매수 후에 했다. 시장이 이렇게 많이 빠지면서 개인들이 매수를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이제 고객 예탁금입니다. 50조 5천억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변화는 없죠. 금년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가 최근 한 달 동안 이렇게 다시 좀 빠져나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예탁금은 후행 지표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탁금을 보고 시장을 예측하기는 좀 어렵고요. 예탁금이라는 건 장이 이렇게 상승을 하면 시차를 두고 좀 뒤늦게 돈들이 들어오고요. 빠져나갈 때도 좀 뒤늦게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예탁금 보고서 시장을 예측한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50조 이 자체는 그렇게 낮은 수치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신용융자금도 최근에 이렇게 많이 털렸습니다. 증권사들이 지금 신용을 잘 안 준다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요, 최근 시장 특징이 미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한 5천억 정도 돼가지고 꺼지지 않고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아마 신용을 안 주기 때문에 미수를 해도 이렇게 물량을 잡고 싶어하는 개인들이 이렇게 강하게 미수를 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 미수라는 것을요, 이제 시장에서 볼 때는 어쨌든 이틀 후에 이거를 팔아줘야 되거든요. 돈을 넣든가 팔든가 그래야 되거든요. 안 팔 경우에 이게 미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썩 좋은 물량은 아니다. 급매물이다. 악성 매물이다. 이렇게 봤을 때 시장의 질이 좀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양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급하게 들어갔는데 수익이 안 나서 반대매매를 나간다는 것은 시장이 이렇게 좋은 건 아니죠. 수급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는 주식형 수익증권. 최근에 이렇게 한 달 동안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펀드 쪽으로 돈들이 좀 들어왔다는 얘기인데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 조선주 이렇게 큰 주식들이 조금 이렇게 반등을 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펀드 쪽으로 좀 돈들이 들어온 그런 그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탁금은 좀 주식형 수익증권은 돈들이 조금 들어오고 있다. MMF는 증시 주변 자금이라고 그랬는데요. 금년 초에 이렇게 40조 가량 급하게 들어왔다가 한 20조 가량 이렇게 좀 빠져나갔습니다. 다시 절대 금액으로는 아직도 증시 주변 자금이 굉장히 풍부하다. 시장이 좀 돌아서기만 한다고 그러면 이런 자금들은 바로 증시로 유입될 수 있는 자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매일 증시 그 세부 지표들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아마 들으시기에 좀 지루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숲을 보자는 의미입니다. 숲을 보고 개별 종목을 봐야 조금 더 정확하게 본다는 얘기죠. 그것도 있고요. 이렇게 반복해서 증시 지표들을 확인해 나가다 보면요. 어떤 시장의 흐름이라고 할까 이런 거를 좀 깊이 있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시장에 대한 안목이 깊어진다는 얘기죠. 이제 어찌 보면 트레이닝이죠. 훈련이죠. 제가 신입사원 때는 종목 하나하나를 다 그래프로 이렇게 그렸었습니다. 위에서 그렇게 그리라고 그러죠. 지금은 이렇게 전산화가 돼서 클릭하면 바로 그래프가 뜨지만 옛날에는 모노종이에다 이렇게 매일 일봉을 이렇게 그리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귀찮은 일 같아도요. 공부가 대단히 됩니다. 그 종목에 대한 감각이 그 그래프만 그리게 되면 그냥 이렇게 살아납니다. 이 종목 이제 사도 되겠네 하는 그런 게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 지표들 귀찮다 하지 마시고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안 하더라도 이걸 보시고 개별 종목을 보시면 시장을 보다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해외 시장인데요. 다우가 이런 모양입니다. 다우는 모양을 보면요. 이런 특징이 있죠. 이렇게 포물선이죠. 이렇게 포물선 그림은 이게 좋은 모양이 아닙니다. 이것도 이렇게 길게 이렇게 그어보면 이런 포물선이죠. 이게 포물선 모양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그어보면 이제 증권사 직원들이 이런 걸 무덤이라고 그래요. 이 돈들이 이 안에서 많이 죽었다 그래서 무덤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모양은 안 좋다는 얘기죠. 포물선 모양이 안 좋습니다. 빠지더라도요. 어떤 모양이 좋냐고 그러면 이렇게 조정 받으면서 이렇게 빠지는 시장은 올라갈 때도 거의 이렇게 양쪽이 밸런스가 맞으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비슷한 각도로 이렇게 반등을 하는데 이렇게 포물선으로 빠지는 주식은요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아주 지루하다 이런 얘기인데요. 미국 시장이 이렇게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부채 협상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주가에 좀 영향이 있죠. 근데 반면에 나스닥 이게 빅테크 주식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어제 엔비디아 주식이 실적이 좋다고 그래서요. 25% 시간 외에서 이렇게 올라줬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SK 하이닉스 또 제가 추천드렸던 한미 반도체 이 두 주식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거기에 이제 관련되어 있죠. 엔비디아는 이제 전 세계 그 GPU 이쪽 관련해서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대단한 회사죠. 그러니까 AI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가장 앞선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 관련해서 한미 반도체 어제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오늘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런 주식들이 SK 하이닉스도 최근에 재미가 없다가 오늘 이렇게 굉장히 좋았고요. 그래서 그런 연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S&P 500도 앞에 고점에서 이렇게 밀리고 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주식도 앞에 고점에서 주춤하고 있습니다. 니케이가 이렇게 모습이 괜찮죠. 최근에 급등을 했다가 최근 한 2, 3일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반도체 주식, 대만 반도체 주식 패턴을 좀 따라가는 것 같아요. 모양이 괜찮죠. 우리 삼성전자하고도 비슷합니다. 독일 어제 0.57% 빠졌는데 유럽 시장은 대단히 좋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며칠 이렇게 주춤하고 있습니다. 많이 오른 것에 대한 조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프랑스는 약간 추세가 무너진 감도 있습니다. 어제 이제 마이너스 6%인데 마이너스 0.6%인데요. 모양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상해 안 좋죠. 오늘 마이너스 0.1% 꺾였습니다. 추세가요. 좋지 않다. 항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저점이 깨지면서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오늘 1.8%나 빠져줬습니다. 마이크론 관련해서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데요. 이런 게 지금 중국 시장에도 조금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우리가 이제 미국 시장을 따라가는 것도 있지만요. 한 절반 정도는 또 중국 시장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중국 시장이 이렇게 좋지 않은 것도 우리 시장이 오늘 그렇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줬던 것 같고요. 다음 주도 시장이 중국 시장이 이런 모습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또 크게 기대할 건 없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미국 시장도 지금 그렇게 좋다고 볼 수 없죠. 그래서 글로벌 시장 전체를 우리가 조금 이렇게 답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종목 말씀드릴 텐데요. 시장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시장은 좋지 않지만 그런대로 보유해도 좀 마음 편히 갈 만한 종목이다 하는 것들 몇 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소위 말해서 방어적 투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이런 시장에서 별로 이렇게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시장에서 그래도 가지고 갈 만한 그런 종목들인데 그런 종목들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그동안에 수급에서 조정을 많이 받아서 수급에서 급매물들이 많이 털린 주식들, 그러니까 조정을 많이 받은 주식.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실적이나 재료가 아직도 이렇게 살아있는 주식들. 1분기뿐만 아니라 2분기, 3분기에도 실적이 그런 대로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들. 세 번째로는 외인이나 기관들이 꾸준히 이렇게 사주는 종목들. 개인들이 사주는 종목보다는요, 기관이나 외인들이 사주는 경우가 그 친구들이 이제 어쨌든 좀 전략적이지 않습니까? 개인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다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전략적으로 움직이기가 어려운데 기관이나 외인들은 이제 그렇게 전략적으로 움직여줄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봤을 때 개인보다는 외인이나 기관들이 사주는 종목들을 이제 보자 이런 얘기죠. 방금 말씀드린 꾸준히 실적이나 재료가 수반될 수 있는 종목. 두 번째는 매물이 좀 소화가 되면서 조정을 좀 받았던 종목. 세 번째는 외인 기관들이 꾸준히 이렇게 사줄 만한 종목, 사주는 종목.
이 조건에 드는 종목들이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들에도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 제가 이렇게 그런 조건이 되는 종목 이렇게 보면요. 우선 KH바텍, 그 힌지 관련이죠. 힌지 폴더블 펀드 힌지 관련 종목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먼저 수급에서 이렇게 보면요. 외국인들이 팔자도 있지만 사자가 좀 더 많죠. 40만 주도 사주고요. 기관들도 16만 주, 어제는 6만 8천 주, 외국인들이 오늘 9만 주. 그래서 이렇게 좀 매수가 좀 유지가 되고 있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급에서 보면 매물이 좀 털렸다. 악성 매물이다. 급매물이 좀 털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는 신용이죠. 신용이 급매물이라고 봤을 때 KH바텍은 어떻습니까? 좀 많이 털렸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저점까지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으로 인한 급매물이 많이 소화가 된 매물 소화가 된 주식이다. 수급에서 조금 안정감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로 봤을 때요. 이렇게 추세선이 어제도 제가 아마 그려드렸던 것 같은데 이 추세선 바닥에서는 반등해 주면서 저점이 이렇게 좀 높아가는 그런 주식이다. 앞에 고점을 이렇게 뚫었다. 힘있게 뚫었죠. 이런 것들도 좋다. 그 다음에 실적이 금년에도 굉장히 좋을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폴더블 폰이요. 작년에 한 700만 대 정도 팔린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한 1,500만 대. 그러면서 지금 구글이나 애플도 폴더블 폰을 출시를 할 거라고 그래요. 그렇다고 그러면 아직까지는 이 폴더블 폰이 우리 그 눈에 익지가 않아서 대중화가 좀 덜 됐다 그랬을 때 앞으로 이게 좀 대중화가 된다고 그러면 삼성전자 폴더블 폰이 많이 팔리게 되면 그 혜택은 KH바텍이 가장 크게 받는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그 물방울 힌지라고 그래서 기존 힌지에 대해서 판매가가 한 30-40% 높다고 그래요. 거기다가 이제 많이 팔리게 되면 판매량도 늘어난다. 그래서 판매 단가나 판매량이 늘어날 가능성 때문에 금년 실적을 굉장히 높게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H바텍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급매물도 없고 실적도 좀 이렇게 기대가 되고 기관이나 외인들이 매수해주는 맛도 있다. 추세 자체가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꾸준히 가는 주식이다. 이래서 같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풍력 대표주 CS윈드도 제가 강하게 추천드리는 종목이죠. 외국인들이 이렇게 최근 이렇게 매수 우위하고 있습니다. 4만 주, 5만 주. 그래서 수급에서 외국인들이 사고 있다. 이런 거 하나 하고요. 근데 신용은 아직 그렇게 많이 안 털렸어요. 신용이 좀 높은 편이긴 한데요. 요거는 조금 달리 봐줄 수 있는 게요. 신용이 이렇게 안 털리고 지금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신용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다른 종목하고는 달리 CS윈드에 들어오신 분들은 아직 안 물렸다 하는 얘기죠. 이렇게 보시면 주가가 이렇게 꾸준히 올랐지 않습니까? 이렇게 추세 바닥에서 이렇게 계속 올라줬기 때문에 요 근방에서 신용으로 들어오셨다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수익이 좀 나 있는 종목입니다. 신용이 많이 들어와 있다고 그래도 수급에서 그렇게 부담이 안 된다. 이익이 난 그 신용이다 이런 얘기죠. 급매물이 없다는 얘기죠. 깡통이 염려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신용도 모양이 괜찮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이나 재료 면에서 제가 이제 항상 강조드리지만 IRA 미국 그 법안 그 수혜주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금년에도 이제 그 보조금이 한 800억 정도, 본업에서도 그 정도 이익이 나고 있는데요. 근데 앞으로 한 10년간 한 2조 정도 그 보조금 수혜가 예상된다고 그래요.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조금도 보조금이지만 본업에서도 그동안에 해외에 투자해 놓은 것들이 금년에는 이제 실적으로 이렇게 가시화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CS윈드도 제가 보기에는 수급이나 그 다음에 외인 매수세나 그래프나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봤을 때 이런 약세장에서 좀 마음 편히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들어가셔도 제가 보기에 그 걱정이 없는 주식 같아요. 별로 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제 단골 종목이죠. SPG. 아마 구독자분들 SPG들 많이들 갖고 계신 것 같던데요. SPG가 이게 한 10,000원대부터 제가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신 분이라고 그러면 지금 한 3배 정도 올라 있고 최고가로 따지면 4배 정도 수익이 나셨을 텐데요. 아마 지금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그렇게 수익이 나신 분도 계시리라고 봅니다. 자랑을 안 해서 그렇죠. SPG도요. 기관이나 외인들이 이렇게 사는 편이 좀 더 많죠. 그래서 수급에서 좋다. 그 다음에 SPG는 가장 제가 이렇게 강조드리는 게
신용이 다 털렸습니다. 이렇게 아주 특별한 주식이에요. 신용이 이렇게 많이 털렸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급락을 했습니다. 신용이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소수의 세력이 신용을 많이 썼다가 이익을 실현하고 이렇게 빠져나간 거 아닌가. 꼭지에서 빠져나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는 지금 한 20% 넘게 지금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래프로 보면 조정을 이렇게 충분히 받은 주식이다. 조정을 받았고 신용이 많이 털렸다. 그러면서 지금 21선 위에 이렇게 안착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구색을 지금 갖춘 주식이다. 더구나 SPG 로봇 관련주는 꾸준히 얘기가 될 만한 테마죠. 이렇게 틈새장으로도 이렇게 얘기가 되지만 배터리 소재주들이 올라갈 때요. ETF 쪽만 따지면 이쪽 로봇 ETF 수익률이 더 컸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탄력이 좋다는 얘기죠. SPG는 대체로 로봇 관련주들이 적자입니다. 흑자난 기업이 별로 없어요. 아마 레인보우 로보틱스 정도가 작년에 살짝 흑자가 났습니다. 그 정도고 나머지들은 흑자난 기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SPG는 꾸준히 그동안에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것도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 같습니다. 조정을 깊게 받고 지금 이렇게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요. 가지신 분들이라고 그러면 가져가셔도 될 것 같고 요거 아직 한 번도 안 들어와 보신 분이라고 그러면 지금 가격도 제가 보기에 사셔도 괜찮은 가격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들어오셔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오늘 시장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방어적으로 해야죠. 살 때는 호가를 좀 아끼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약세장이라고 그래도 저 밑에다 이렇게 받쳐놨는데 그게 덜커덩 들어왔으면 좋아할 건 아니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는 그 다음날도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저 밑에다 받치는 그런 매매는 하지 말자. 시장을 자세히 보고 거기에 맞춰서 호가를 보고 들어가는 게 좋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종목은 이제 그런 종목들이죠. 수급에서 매물이 좀 소화가 됐고 그 다음에 실적이나 이렇게 재료가 아직도 살아있고 그 다음에 기관이나 외인들이 꾸준히 이렇게 들어와 주는 종목 이런 그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춘 종목 제가 그동안에 아주 너무 많이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아마 다 외우고 계실 텐데요. 그 세 종목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주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좋다는 얘기죠. 또 마음 편히 제가 자신 있게 추천드리는 종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외의 종목들은 제가 그 멤버십 거기에서 이렇게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마치고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